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명절에 팔만님 집에 방문하려고 지방 내려가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해서 안전운전을 하자는 취지로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한문철 아저씨가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 블랙박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블랙박스를 잘 사용하는 방법과 사고 시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간단한 팁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먼저 이번 명절에 제가 진짜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월 14일 토요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 중인 구간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명절 시작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정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2차로에 거의 멈춰있다시피 서 있었는데 버스 전용 차로로 버스들이 신나게 지나가는 거예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차가 흔들려가지고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로 계속 버스가 오는 거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타렉스 한 대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아주 느린 속도로 진입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 실시간으로 사이드미러로 보고 있는데 저거 너무 느려서 사고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관성의 법칙에 의해 버스는 멈추지 못하였고 작용과 반작용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충돌하는 순간 스타렉스가 앞으로 쭉 밀려나면서 쿵 소리가 났고, 와, 그 순간 저는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제 차량 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더라고요. 사이드미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사고가 너무 크게 날 것 같아서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아서 최대한 사고 차량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스타렉스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걸로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옆 차선을 보고 바로 3차선으로 풀가속을 해서 겨우 피했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고 바로 가기로 등록해놨던 블랙박스 아이콘을 눌러서 영상을 저장했고 나중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고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는데 와, 이게 4채널 블랙박스이다 보니까 사고 상황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녹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니까 3차선에 있던 스타렉스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2차선을 지나서 바로 1차선 버스 전용 차로까지 천천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너무 느린 속도로 들어갔는데 바로 뒤에 있는 버스가 그 차량을 발견하고 풀브레이킹을 하는데 이미 상황은 너무 늦었죠. 바로 추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시면은 버스 기사님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경적도 울리지 않았고 하이빔도 날릴 틈이 없었거든요. 차량 인지하고 풀브레이킹만 하다가 추돌이 일어났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껴들다 보니까 버스가 충돌하면서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 버스 옆면이 그냥 싹 갈리더라고요. 버스 기사님 생각하면은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터넷 쇼츠에서 보신 적 있나요? 버스 전용차로 달릴 때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량들 뷰, 와, 이거 진짜 엄청 무섭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충돌하면서 스타렉스 차량이 뒤에가 찌그러지면서 앞으로 쭉 밀렸는데 이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스타렉스 차량 안에 뒷좌석에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지는 안 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충돌하면서 앞으로 쭉 밀려가지고 충격이 운동 에너지로 많이 전환되면서 스타렉스의 프레임을 보시면은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심각하게 안 다쳤을 것 같긴 해요. 스타렉스도 이렇게 날라올 때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트시거든요. 그러면서 2차선에 있던 제 차량 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는데 저도 겨우겨우 피하고 스타렉스 아저씨도 왼쪽으로 다시 한번 꺾어가지고 그나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차선을 살짝 2차선까지 넘어오기는 해요. 저도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부딪혔을 것 같았는데 와, 진짜 살벌한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사고난 버스를 보면은 기아의 그랜버드 신형 버스이거든요. 이 버스가 가격이 1억 9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신형으로 나오면서 엄청 비싼 버스인데 겉으로 프리미엄 버스라고는 안 붙어 있어서 프리미엄 버스는 아닌데 만약에 우등 버스였으면은 약 30인승 정도 되고 일반 고속버스였으면은 45인승이 되거든요. 분명히 명절이라 차 안은 가득 차 있었고 만약에 다들 경상이라고 하면은 스타렉스 운전자한테 한 명당 약 5점 정도의 벌점이 발생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은 운전면허 1점당 1을 정지인데 121점 이상이면은 그냥 면허 취소가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45명 5점씩 하면은 225점 그냥 바로 면허 취소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스타렉스에 6명 이상이 안 타 있었다면은 버스 전용차로 벌금 7만 원에 벌점 30점이 추가로 붙거든요. 45명 대인 보험 처리에 면허 취소도 되고 그리고 버스 사고 휴차료까지 보상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스타렉스 운전자분은 잘못된 선택으로 바로 인생 하드모드에 진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차선에 있던 제가 열심히 피해서 그나마 다행이신 거죠. 운전자분도 끝까지 저를 피하려고 노력하셔서 제 차량까지는 2차 피해가 없었는데 2차로에 있던 저나 다른 차들까지 또 추가로 2차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될
될 뻔했죠. 스타렉스 차주분께서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상황을 잘 보고 버스가 없을 때 가속을 최대한 하면서 빠르게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선에 버스도 안 보신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오는 속도도 너무 느렸기 때문에 이거는 100% 100대 0이 나올 것 같고, 인터넷에선 간혹 가다가 후미추돌이 무조건 100%지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버스가 뒤에서 박았으니까 뒷차가 100%일 거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끼어들기 사고이고, 그리고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가 충분히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스타렉스가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스타렉스 차량의 100%가 나올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나마 진짜 제가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게 전기 차량이잖아요. 순간적인 토크를 치고 나가면서 우측 차량도 그 쾅 소리에 놀라서 멈춰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이 상시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아주 자신감 있게 우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옆차선으로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여서 좀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경우였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를 겨우 피하고 가는데, 왼쪽 버스 전용 차로에서 여전히 버스들이 쌩 지나가고 카니발 차량도 쌩 지나가고, 사고 이후에도 차량들이 여전히 버스 전용차로에서 쌩쌩 달렸는데 3분 뒤에 또 1차선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명절에 버스 전용차로 정말 편한 제도인 건 맞는데, 다들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게을 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 대시캠은 4채널이죠. 요즘 나오는 하드웨어 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좌우 비필러까지 추가되어서 6채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몇 가지 설정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경적시 자동 저장을 켜놓는 게 정말 유용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단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등록해 놓을 수 있거든요. 블랙박스 아이콘을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으로 등록을 해놓고 위급 시에 아이콘을 터치해서 저장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래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사고 시에 충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사고 상황을 저장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긴 한데, 이게 비접촉이나 아니면 경미한 사고에서는 충격이 딱 감지가 안 돼가지고 따로 저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경적이나 블랙박스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저장된 영상은 사용자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니까 나중에 삭제되어서 낭패 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대시캠 저장된 거를 보면은 리센트 클립, 세이브드 클립, 그리고 센트리 클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리센트 클립, 최근 클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운전 1시간 정도만 기록된다는 거를 알고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고, 최근에 지인분이 술 한잔 하시고 대리를 불러서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셨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차량이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블랙박스 메모리를 백업해가지고 보는데, 이게 1시간이나 녹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대리기사님이 출발할 때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사고를 낸 부분이 딱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대리기사가 자기가 사고 안 냈다고, 술 취한 사람이 자기한테 자꾸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해서 엄청나게 난감하고 화가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1시간 정도 분량이 녹화가 돼 있는 곳에서 대리운전 기사님이 확실하게 사고를 내는 모습을 잡고 그 사고를 인지하고 차를 빼는 것까지 찍혀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보상을 제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우, 테슬라 대시캠 없었으면 큰일 나실 뻔했죠. 꼭 따로 클립을 저장해야 된다고 하면은 경적이나 블랙박스 버튼을 눌러서 세이브드 클립으로 저장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고 나기 10분 전 상황까지 쭉 기록이 되고, 이벤트 클립으로 해가지고 사고 이후에 한 30초 정도도 기록이 되거든요. 테슬라 이 대시캠 영상 같은 경우에는 H264 코덱으로 녹화가 되거든요. 비트레이트는 약 5Mbps 정도로 녹화가 되는데,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메라 해상도가 1280 곱하기 960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는 5M이 들어가면서 해상도가 2896 곱하기 1876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QHD급 거의 화질이죠.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상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트레이트의 차이가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좀 비슷한 화질이긴 한데, 하드웨어 4 카메라를 보면은 화질이 좀 더 좋게는 보입니다. 왜냐면은 비트레이트가 비슷하다고 해도 일단은 해상도가 더 크고, 그리고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점이 있어가지고 화질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3나 4나 둘 다 36프레임으로 비슷하고요. 물론 일부 24프레임으로 찍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드웨어 3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로 치면은 30에서 40메가 정도의 용량이 나오고,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하면은 한 50메가 정도 사이즈
이미지로 저장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드웨어 3 카메라도 충분히 상황을 다 인지할 수 있고 차량의 번호판도 다 보이기 때문에 센트리 모드랑 블랙박스 대시캠 모드를 꼭 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5년 홀리데이 업데이트로 텔레메트리 데이터도 영상에 같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차량 내 대시캠 뷰어에서 보면은 토글로 기능을 끄고 킬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깜빡이를 켰는지, 핸들을 얼마큼 돌렸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악셀을 얼마나 밟았는지,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나 FSD가 켜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안에 대시캠 뷰어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테슬라 앱에서 무선으로 이 영상을 재생시켜 가지고서는 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비싸다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대시캠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이 바로 저장되는 이 기능 때문이라도 가능하면은 이용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하면은 실시간 교통정보, 그리고 위성뷰, 날씨 예보, 과속 카메라 알림, 뭐 음악이랑 미디어 스트리밍, 미래에는 그룹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월 9,900원 정도 내고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의 이 대시캠 영상을 컴퓨터로 편하게 보시려면은 그냥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하면은 각 채널에 캠 파일이 하나씩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entricam.vide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편하게 결합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냥 4채널이 이렇게 편하게 보입니다. 배속으로 보실 수 있고 슬로우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텔레메트리를 차 안에서랑 지금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로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데, 테슬라 motorz.github.io/대시캠/인덱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USB에 있는 클립을 PC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프레임별로 텔레메트리를 추출하고 시각화도 가능하거든요. 이 GitHub에 추가로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웹 버전으로 해서 뭐 브라우저로 편하게 보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포톤 스크립트라고 해서 카메라의 정보를 원본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이 GitHub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GitHub 팀이 직접 만들어서 올린 거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들은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해서 좀 안전하게 운전하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운전면허가 간소화되면서 도로 위에서 좀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간소화된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자신이 운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렇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교육을 받으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관심을 갖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운전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한문철 TV만 해도 블랙박스로 사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죠. 운전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을 보고 좀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대시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추가로 뭐 블랙박스를 달아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로 블랙박스를 다는 것도 좋기는 하죠. 왜냐면 테슬라 대시캠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4채널로 녹화되고 음성은 녹음이 안 되니까, 추가로 음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블랙박스를 추가로 달아서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테슬라 대시캠도 텔레메트리 정보도 들어가 있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6채널까지도 지원하니까 잘 설정해서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보험회사를 부르시고요. 현장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빠르게 현장 사진을 전부 다 보이게, 차량이랑 차선 이런 것까지 보이게 찍고 차량을 빼셔서 안전한 지대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대방이 뭔가 좀 이렇게 음주운전 같고 아니면은 뭐 무면허 운전 같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을 꼭 부르셔서 현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보험회사 먼저 전화하시고 바로 경찰에 전화하셔서 안전하게 사고를 처리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새해에도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